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 간호 구조의 발표를 맡은 고은빈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건강 문제는 바로 비만인데요. 지금부터 이 비만의 사회적, 개인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제의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건강 문제인 비만, 비만의 원인이 되는 서구식 생활 방식, 비만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인 계층 양극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비만 문제,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문제인 만성 질환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저희가 이 비만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비만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과 비만은 경제 발전과 생활 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개선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비만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만에 대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정책적 대비와 개개인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비만의 사회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비만 유병률은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욱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한국의 비만율이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서구식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앞으로도 비만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만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패스트푸드 섭취량도 높아져 비만 유발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건센터, 체육관 등의 공공시설이 격리 전략의 일환으로 폐쇄되면서 마땅히 신체활동을 할 장소가 없어진 것도 비만 유병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개인적 문제 중 심리적 문제를 살펴보자면 비만을 앓고 있는 개개인은 비만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우울, 불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다이어트나 체형에 대한 집착으로 되려 폭식, 신경성 식욕 부진이나 대식증과 같은 협식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비만은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고혈압이 동반될 위험이 높으며 신부전과 심장비대를 유발하고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 또한 50%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한 사람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5에서 13배 더 증가하며 특히 복부 비만이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더불어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 자멸을 억제하고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 종양세포의 증식 및 성장을 촉진하고 전이에도 관여합니다. 체내에서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암 발생을 증가시키며 이 외에도 대장암, 전립성 암 등의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소화기 질환으로는 먼저 간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됨으로써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즙에 분비되는 콜레스테롤의 증가로 담석 발생률이 2~3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식사를 잘 거르거나 과식, 폭식과 같은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소화불량, 만성 변비 등의 소화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허리와 무릎 관절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줘 퇴행성 관절염과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척추의 기계적인 부담을 늘려 요통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이 무려 11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의료비 손실이 51.3%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와 지역사회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 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비만 운동 클리닉 전국 보건소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비만 문제 해결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계층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만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손실은 최근 10년간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고도 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취약계층에서 비만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정부는 영양, 운동, 비만 치료, 인식 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 예방 관리 대책을 통해 2020년 41.5%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의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하고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학령기 아동 비만율은 2006년 11.6%에서 2017년 17.3%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 취약계층 아동 집단에서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은 26.7%로 비만 아동 인구 집단의 일반 아동 인구 집단의 11.4%보다 2배 이상 더 높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비만 예방은 향후 보건정책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 청소년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측면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첫째, 각 지역 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비만 예방 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비만 예방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태아기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영양, 신체 활동, 생활 습관 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비만 예방 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비만 취약계층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신선한 식품 공급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해 신체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비만 홍보 캠페인의 추진, 지역별 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고도화,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건강 취합 사업장 및 청소년 대상의 비만 관리 시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비만 문제 해결의 중장기 추진 방안으로 건강검진 시 비만 교육 상담의 내실화를 위해 검진 의사 상담 매뉴얼 개발, 상담 효수가 현실화, 상담 요약지 및 리플렛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만의 사전 또는 사후 관리를 위해 예방 서비스에 대한 급여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비만 문제 해결의 개인적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의 위험은 흔히 disfigurement, discomfort, disability, disease, death인 5D로 표현되는데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고 그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만인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게 되며 생산성 저하나 불구가 동반되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 비용 효과 면에서도 이롭지 못합니다. 비만은 앞서 말했듯이 심혈관계 질환, 암,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이상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며 심한 비만에서는 과도한 지방 조직의 축적으로 흉벽이나 횡격막의 운동이 제한되어 호흡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비만은 불임의 가능성을 높이며 임신을 하더라도 임신 중독증, 태아 사망, 출산 후 출혈 등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마취 시 합병증이 잘 생기고 수술 후에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며 회복 시에도 심폐 기능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비만은 정상 체중인에 비해 신체상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평등을 잘 느끼며 여성에서는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여져 불안이나 우울증, 적응장애, 인격장애, 히스테리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며 체중 감량에 대한 개인 조절 능력의 결함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실제 시카노 일리노이대 연구팀이 비만과 정신적 건강에 대해 연구한 결과 양극단의 체중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정상 체중 여성들에 비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알로프레그나놀론이라는 신경 스테로이드 수치가 절반 이상 낮게 측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비만과 개인의 정서적인 부분이 실제로도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만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모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만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중등도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루 30분 정도 하여도 충분하지만 체중을 적절히 감량하고 감량된 체중이 다시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등도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루 60분 이상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선호하고 평생을 지속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 부분에서는 총 섭취 열량 및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방 섭취를 줄이고 간식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 및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공복감을 줄여 낮 동안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간식을 적게 먹게 하여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및 가족 스트레스, 바쁜 일정 및 사별과 같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들은 체중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때로 체중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주요 우울증,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비만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지지와 응원을 통해 대상자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소 스트레스를 시기적절하게 관리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 팀은 과제를 통해 비만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만이 개인에게는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 질환, 우울증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고 사회에는 경제적 손실과 계층 양극화를 심화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비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 문제로 정책적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정부는 영양 플러스 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강사업 홍보 부족, 내부 인프라 부족 및 지역별 자원 불균형 문제로 여전히 사회적 차원의 비만 문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에 만연한 비만 문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식이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비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팀원 각각의 개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활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